자, 이제 또 정시텐 후반부 전략입니다. 오장 디펜스고요. 엠비엔골드의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시장 오늘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네. 왜 오를까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우리 시장은 특히 밸류가 낮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여전히 거세게 나왔지만 이번 달 중순 들어서부터는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외국인 현물 매도 압력. 자, 오늘도 지금 2천억 팔고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 파는 걸 빼면 과연 팔고 있나? 대부분의 종목군들, 대부분의 업종을 다 사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으로 보일 뿐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이제 최소한 종목 매수 정도로는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요인들이 일단 우리 시장의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또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 환율 아니겠습니까? 오늘 환율이 좀 밀리고 원화가 강세, 결국엔 달러가 약세인데 달러 약세의 근본은 미국의 자충수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시고 강하게 밀다가 지금 물러서는 게 보이고 네. 아마 이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또 외국인들 배당금도 받아서 주머니에 돈도 좀 있겠다. 본국으로 보내려니까 본국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작용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좀 뭐 정확한 그 정량적인 건 아니고 정성적인 해석입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방향이 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일단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공회전이다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가장 좀 약간 우스운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했다고 하는데 네. 시진핑 주석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어허.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언제 통화했냐? 관세 후에 통화한 건지라고 했더니 그건 또 말을 안 해준다라고 하니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좀 급해 보이는데 뭐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뭐 대우를 받기 전까지는 뭐 합의할 생각이 없어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갈 건덕지도 없는데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이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한 거는 기대할 게 없는데 네. 기업들의 실적 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그냥 좀 뭐 혼조세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 중심의 어떤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역시나 뭐 종목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한 문장으로도 대변이 될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주식시장의 성적표 1970년 이후 최악. 50년의 최악이잖아요.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의 대중들도 그렇고 뭐 네. 아직은 좀 이 시간이 있습니다만 중간 선거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이렇게 좀 뒤집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건 그거고 국내에서 앞서 이제 김종인 의사 말씀하셨는데 자, 한화 오션 한화 좀 피곤하네. 예. 오늘은 또 SK하고 한화. 왜 이럴까, 대체? 한화 오션부터 가보죠. 네. 일단 뭐 사는이 지금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팔겠다라고 한 건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급락까지 나올 일은 아니라서 네.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계속 이제 그 대우중공업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죠. 이거를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뭐 한 번에 해소할 수 없으니까는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20%나 되는 금액이고 이제 지금 그 시가로 보면은 약 5조 원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팔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시장 놀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공적 자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적 자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올랐을 때 회수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실 다른 기관 쪽에서도 이제 좀 받아갈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한 방에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한 인수자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20%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경영권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이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계획도 뭐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요 조사해서
뭐 맞는 가격에 넘길 것이고 남은 지분도 뭐 추후 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 나온 거라서 네. 당분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 조선 쪽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늘 밤에 지금 트럼프 장남도 한국에 들어오고요. 네. 미 행성 장관이 와서 이 MRO 사업에 어떤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오는 미 해군성 장관, 트럼프의 장남 이런 방문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된 거고 아마 여기서 좀 제가 볼 때 좀 변동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매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조정의 빌미가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매수 기회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정보도 이쪽에서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MRO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못 들어가던 영역인데 선박 MRO? 네.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 정비하는 건데 못 들어가던 영역이던 건데 뭐 이제 최근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를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은 저는 무궁무진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이 MRO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 조선 쪽은 오히려 좀 조정을 매수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리 좀 해보면은 일단은 본업에 대한 타격은 악재는 아니죠. 그렇죠. 업황이나 이런 건 문제가 그쵸. 없으니까. 그냥 수급적인 이슈고 한화오션 자체의 결정은 아니고 과거의 스토리 때문에 이제 비자발적이지만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려는 의중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통매각이냐 분할 매각이냐인데 뭐 아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주체가 장기 투자자냐 아니면은 또 뭐 그냥 FI 형태가 되느냐 할인율에 따라서는 이거 할인율도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각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토핑을 해서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블락으로 할인 받아서 받으면은 텁니다. 그죠? 마진이 생겼는데 안전 마진이 생겼는데 일단 네. 그게 이제 이 수급에는 불안하니까 주가가 좀 확 밀리는 건 오케이. 일시적일 거다라는 게 이제 최현당 매니저의 생각인 것 같고 김종인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길게 보면 저도 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업황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느냐 한 타임 조금 지켜보는 게 맞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 20% 오늘 이미 10%가 빠진 주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거의 4조 8천억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물량인데 이게 통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쪼개서 한다라고 해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보호 예수가 없다면 언제든지 물량화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 락은 안 우려 걸죠, 때문에 보통.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조건을 알기 전까지는 바로 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산업은 도대체 갑자기 잘 나가는 조선업에 왜 이렇게 죄를 뿌리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네. 조선업에 뿌린 건 아니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다 주는 건가 그러면? 이게 산업은행에 왜 지금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은행의 어떤 지켜야 되는 그 자본율이 한 13% 정도인데 네네. 지금 산은이 13.5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현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네.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이익이 크게 난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산은도 지난번에 HMM. 배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각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우리도 구조조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해야 돼요. 근데 구조조정 하려면 결국은 뭐 정부가 망하는 기업 돈 밀어주는 그거 아니면은 뭘 통해서 하겠습니까? 네. 결국 사는 이런 거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사는이 버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는이 미리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버퍼를 마련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일부분 현금화해서 자기들의 BIS 비율도 올려놓고 그래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에 산업은행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버퍼가 마련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화학산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 산은이 가장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는 조선업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물량을 지금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저가 매수는 분명히 맞는데
조금 더 조건이라든지 물량이 나오는 어떤 뭐 강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책은행으로서 사실 은행의 기본은 돈이 그게 이제 뭐 출자 전환이 됐던 과거에 뭐 어떤 그 수혈이 됐던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회수해야죠 당연히.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금 참아왔던 것 같고 그러면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일대 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은행이 주인이다 보니까 거기도 회수는 언젠가 하겠죠.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그러니까 하는데. 사는이 지금 들고 있는 게 HMM도 있지만 뭐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조정을 언제쯤인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긴 그래서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잠재적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 있고 한화는 지금 또 때마침 대규모 유증 이슈하고도 맞물려 버렸단 말이에요. 네. 한화 계열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주가가 강했어요.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뭐 주가 강한 거야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예측치 못하게 빵 하면은 당황스러워서 투자자들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업황을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같은 경우도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올라간 하나오션을 이제 좀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할인이나 이런 거에 그 따라서 어떤 주가 위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뭐 11%나 빠진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빠진다 하면은 그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유중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건데 사실 유중 유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중은 이제 그 한번 좀 규모를 낮춘 다음에 금감원 뭐 제동이 걸렸다가 네, 제동 또 규모 걸렸다가 낮췄다가 낮춰서 지금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자 배정으로 또 뭐 바꿨나? 두 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혹시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증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빚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업황이 뭐 워낙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유중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중 이야기 나올 때는 급락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도 뭐 신고가 가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오션 매도, 그러니까 그 사는 매도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거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던 부분이라서 업황을 봤을 때는 사실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단기간 좋은 게 아니라 뭐 최소한 트럼프 시대만큼은 좋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좀 좋던 시절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더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소 한 3, 4년, 4, 5년 정도는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어떤 그 고점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어떤 좀 이슈로 인해서 빠진다. 그러니까 사는이 하나오션을 파는 것도 뭔가 악재가 있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많이 올랐다는 판단에서 팔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나 좋아진 업황 속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11조 정도의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계획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하면은 가장 나쁘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그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랬던 경우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좀 업황과 종목의 본업이 아닌 다른 이슈로 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좀 두고 보시면서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나중을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시 당장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이제 흐름 좀 보시면서 분할매수 전략을 좀 세워봐도 괜찮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화그룹주 전체가 지금 당영을 받는 이유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중심에 이제 한화세미텍하고 한미반도체, 한화세미텍의 대주주는 지금 상장 기업인 한화 비전이죠. 자, 근데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모 경제방송에 나온 한미반도체의 모 임원, 경제 매체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자, 저희 방송에 나온 김정현 부사장을 상대로 내용 증명,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 유포, 내용 증명 보낸 걸 또 기사화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좀 더티하다.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까? 그들은. 이제 약간 궁금해요. 지금 한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근본적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지금 둘이 하나세미트하고 한빛반도체 특허권 소송 중이잖아요. 네, 일단 뭐 주가는 뭐 하나그룹이 엄청나게 다 잘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뭔가 조금 노이즈들이 누적되는 느낌은 들어요. 아까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증 문제 있었고 지금 오늘 나왔던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세미텍과 지금 한미반도체의 문제는 네. 저는 여기에 중심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범인은 네.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하이닉스. 네. SK도 지금 시끄럽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아마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이닉스까지.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조금 이제 제대로 정상화시키려고 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괘씸함을 느낀 SK하이닉스가 네. 여러 군데 업체를 찾아서 네네.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나를 조율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메꿔지는 못했던 과정이죠. 그렇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아직 뭐 많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소송 단계도 아직은 한미반도체에게 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조금 상황에 빠진 게 거기에 아닌가. 또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경고는 네. 윈터 이즈 커밍부터 워낙 그렇죠.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건 뭐 저는 뭐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숏을 보고 삼성전자 롱을 얘기하는 네. 뭐 그들만의 스타일이니까 그건 뭐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어찌됐건 모양새가 좀 그렇다. 뭔가 명확치는 않지만 참 껄끄럽고 좀 불편하다. 뭐 다 참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네. 지금 하이닉스도 이제 HBM의 1등이고 네. 한미반도체도 TC본도 1등인데 네. 어떻게 보면 1등 갈등의 싸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 좀 전체에. 이 어떤 경제 자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서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뭐 기사 나온 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결별수를 밟고 있다 얘기 나왔었고 그렇죠. 뭐 단독 때리대요. 네. 어떤 매체는 단독 이래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뭐 사실 아니다.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결별. 네. 근데 그 뒤엔 또 양측 모두 확인했더니 둘 다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왜 그렇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1등끼리 좀 잘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결별이 된다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공급사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고 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1등과 손을 놓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디램 시장에서 만약 네. 3등 하던 마이크론과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려질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좀 잘 완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HBM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기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그 본딩 방식에서 TC 본딩 방식을 한미반도체와 선택하면서 네. 삼성전자는 망하는 길로 갔고 네. SK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길로 간 상황인데 이제 곧 다음 16단. 6세대로 넘어가는 네. 16단으로도 가고 하이브리드 20단. 본딩으로 가면서 칩렛 위에다가 직접 이제 본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 장비는 더 비싸지고 더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어깨 일이와 싸운다? 이게 과연 SK하이닉스의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통 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뭔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이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고민이 많겠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의 편향, 이 집중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쪽하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도 뭐 왕왕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내 업체들은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네. 네. 자, 하나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떤 조선업에 어떤 우려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오션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적 자금 들어갔던 거를 이제 회수하는 시기인데 네. 그 시기가 이제 많이 오른 시기다 보니까 하나오션은 지금 한 5,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거의 3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3배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말 이 조선업부터 이 미국의 MRO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좀 안 열렸던 시장이 또 활짝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 개인 것이고 다만 지금 오늘 하락한 정도의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가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에 대한 투자 전략은? 네, 저도 뭐 동일합니다. 일단 뭐 산업 자체가 지금 워낙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생긴 시장이니까 최근에 상선도 엄청나게 수주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없는데 이벤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물이 나올 만한 시기에 또 악재가 겹쳐 나오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확인해 볼 몇 가지는 있다. 파는이 얼마의 물량을 파는지, 할인율은 얼마인지, 받아가는 주체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실 확인은 조금 하면서 이게 또 다시 재매물화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버행 이슈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매물화되지 않을 그런 주체들에게 넘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확인 후 매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깐 주제로 또 넘어가서 로봇 수술 로봇.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는데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수술 로봇이 5년 내 최고의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또 이슈가 사실 현실성이 좀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데 배꼽에다가 이제 구멍 하나 뚫어갖고 로봇 수술 받았거든요. 네. 깨끗해. 흉터도 없고 깨끗하고 네. 예고도 좋고 그래서 수술 로봇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물론 의사 담당이가 주치의가 이제 이 컨트롤링은 하시겠죠. 네네. 마취한다면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가지고 모르겠지만 자 수술 로봇과 이게 로봇 AI 바이오로도 뭐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자기 스타트업이죠. 뉴럴리크를 뉴럴링크.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네.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고용이라는 종목이 이제 고형 뇌수술. 뇌수술하는 이 고용 로봇이 그 FDA 승인 받으면서 또 미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수술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역시 또 이제 이 중국이 잡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 지금 그 미국의 수술 로봇이죠. 인투이티브.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거의 시장을 한 70% 정도를 좀 다빈치가 잡고 있고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못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아직까지 뭐 중국 기업이 FDA 인증 받은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감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 네. 아마도 이제 뭐 언젠가 또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 우리나라 고용이라는 종목도 정말 조정이 많이 나왔던 건데 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반등의 비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또 수술용 로봇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반등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좀 반등이 확인될 때쯤이면은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장 투자 전략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신 거에 대한 예고하고 넘길게요. 네, 오늘 하나오션이 큰 조정이 나왔는데 네. 결국 저는 MRO 사업은 상당히 강해지는 건데 하나오션만 어떻게 보면 빠진 거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중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으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기업을 준비하시러 이동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희 회사님, 뭐 로봇 수술 로봇 또 이슈와 그다음에 합격 뭉쳐서 오장 투자 전략까지. 네, 이제 뭐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 고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쪽에 펀딩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한 1월, 2월, 3월까지 로봇 쪽에 뭐 누가 기술을 투자해서 얼마 투자했다.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쪽에서 네. 뭐 같이 협력하던 혹은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중국은 원래 베끼는데 별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대놓고 베껴서 뭐 관련된 장비들을 벌써 뭐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의 기술력은 당연히 아직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들은 남의 걸 베껴서 쓰는 걸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중국 내에서만 생산해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허권과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행위를 지금 뭐 대놓고 하고 있고 로봇 쪽에 돈이 엄청나게 최근에 선전 지역 중심으로 모여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분은 또 중국 쪽에서 꽤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국내 관련주는 그래도 고용이라고 하는 종목이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FDA의 뭐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모멘텀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국내에서 굳이 꼭 종목을 찾는다면 뭐 고용 정도, 그다음에
글로벌 ETF 정도를 투자 전략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옷장 디펜스 전략과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 이슈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